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최근 뉴스나 여러가지 미디어를 보면요, AI,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요, AI가 엑스레이도 판독하고 새로운 신약도 개발하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 속에서 정작 내가 어깨가 아플 때, 내가 무릎이 아플 때 이런 실생활에서 큰 변화를 일반적인 우리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AI가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깨가 아픈 환자분의 입장에서 AI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픈 환자분들이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AI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요,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까요? 그리고 실제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한 저의 진단과 치료는 이 AI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몸이 아파서 이건 병원 가야 되나? 아니면 AI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아주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AI는요, 구글의 제미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깨 통증 환자분입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은데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나 뒤로 뻗을 때 어깨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아파요. 평소에 어깨 쓸 때 막 아픈 건 아닌데 헬스할 때나 운동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아파서 무게를 치지 못해요. 밤에 아픈 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힘들어요. 어디 다친 적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러네요. 시간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통증을 가지고 계시는 40대 남성분에 대한 제미나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제미나이가 이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이 제가 이 환자분께 내렸던 진단과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깨 충돌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이 제미나이도 정확하게 짚어냈고요. 발생 원인이나 단계별 치료법까지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천해준 운동도 제가 환자분들께 교육하는 아주 좋은 운동들을 추천해주고 있네요. 실제로 이 환자분은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초음파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점액낭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제가 주사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제미나이가 추천해준 운동들 중에 저는 이제 가슴 스트레칭 그리고 세라밴드 운동을 이 환자분께 열심히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약도 간단하게 한 일주일 정도만 진통소염제만 드셨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괜찮아지다가 2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웬만한 운동이나 활동에도 통증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미나이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50대 여성분입니다. 이 여성분은요, 정말 아파서 거의 우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깨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처음엔 그냥 좀 뻐근한가 보다 했는데 이젠 팔이 잘 안 올라가요. 뭔가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뻣뻣하고 아프고, 옷 입을 때, 특히 속옷 입으려고 등 뒤로 손을 돌리는 건 상상도 못해요. 머리 빗거나 감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반대쪽 손으로 겨우 하고 있어요. 근데 뭐니 해도 밤에 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픈 쪽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쑤셔서 새벽에 몇 번을 깨는지 몰라요.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이러다 정말 팔을 못 쓰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겁이 나요. 이렇게 환자분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이야기를 제가 제미나이한테 입력을 해볼 텐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AI 정말 좋네요. 이 환자분에 대한 제 치료랑 거의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요, 처음 오셨을 때 팔이 이 정도 한 100도까지만 올라갔거든요. 50편 특징이요, 이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팔을 뒤로 돌리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환자분이 머리 빗는 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외회전 그리고 내회전인데, 이런 동작들을 50편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여기 제미나이가 추천한 방법처럼 이 통증이랑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관절낭과 관절 주머니 주변에 제가 주사 치료를 했고요. 물론 먹는 약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사실 제가 항상 50병 환자분들 운동하시라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보내드리거든요. 그거 제가 직접 가르쳐드리고 일주일 지났더니 처음에는 여기 100도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올라가던 팔이 그 다음 주에 한 150도 정도까지 이렇게 확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는 것도 덜 아파지고 수월해져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3주째부터는요, 주사도 안 맞으시고 그냥 물리치료랑 체력중요파 하면서 스트레칭
스트레칭 위주로만 하셨고요.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안 오십니다. 결국 이 50견의 핵심은 통증과 함께 수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그러니까 남이 팔을 들어줘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제미나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명을 제시했네요. 이 치료의 핵심이 운동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요. 그에 맞는 좋은 운동법까지 제시한 것은 의사인 제가 봐도 정말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53세 남성분이셨고요. 저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 진료실에 들어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제가 한 달 전쯤에 사무실에서 정수기 물통을 갈아 끼우려고 번쩍 드는데 어깨 안쪽에서 시큰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팔을 아예 못 드는 건 아닌데 근데 제 힘으로 들려고 하면 특정 각도에서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위에 있는 물건들 들고 내릴 때 버티는 힘이 약해졌어요. 어쩔 때는 팔이 툭 떨어질 것 같아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냥 욱신거리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아픈 쪽으로 눕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냥 똑바로 누워 있어도 아파서 자꾸 뒤척이다 잠을 깨요. 처음에는 그냥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나 싶어서 파스만 붙이고 버텼는데 통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이 힘 빠지는 느낌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왔어요. 네, 제미나이 답변은 과연 어떨까요? 오. 네, 여기 보시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한 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진료랑 AI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제미나이도 보존적인 치료랑 수술적인 치료를 모두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환자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서는 AI뿐만 아니라 저도 이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라든지 위치나 양상을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파열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병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움직여서 확인해보는 이제 신체 검진이라든지 초음파나 MRI 같은 이런 직접적인 검사를 통해서 팔 상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치료 계획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염증만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물리치료하시고 약만 드시고 그리고 제 영상에 있는 밴드 운동만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생각보다 파열의 크기가 커서요. 저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수술 받으신 이후에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근력도 지금 이제 회복 기간이라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AI가 제시한 일반적인 정보는요 정확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 상태를 이 정보만 믿고 무작정 여기 나온 운동만 따라 하시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 AI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제미나이라는 AI에게 어깨 통증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나요? 물론 오늘 이 했던 테스트에서 제미나이한테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 엑스레이 사진까지 보여줬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 제미나이나 다른 AI를 사용할 때 오늘 저처럼 이렇게 자기 아픈 증상만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초음파나 MRI 사진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AI를 통해서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내 증상이 어떤 병에 가까운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은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을 추천해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 닥터홍 선생 영상을 추천해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는요 단순히 이렇게 환자한테 AI처럼 환자 이야기만 듣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직접 아픈 부위를 만져도 보고요, 움직여도 보는 이런 신체 검진 과정도 있고요, 엑스레이랑 초음파 같은 이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야지만 환자 개개인한테 꼭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를요 정보 검색 그리고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보내는 이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요, 이 AI의 진단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어깨가 아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꼭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